미국과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의 악연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냥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직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공식적으로 기소까지 해버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전례 없는 대결의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발부한 실제 형사 기소장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공식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은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죠. 부패하고 불법적인 정부의 정점.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 적힌 이 문구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더 이상 정치적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마두로는 국제범죄조직의 보스,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마두로와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씌운 혐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와, 혐의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심각하죠. 마약, 테러리즘, 코카인 밀수, 마약 밀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협력 대상이에요. 콜롬비아 반군 FRC의 악명 높은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까지. 이건 마두로 정권이 사실상 국가의 탈을 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라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기소장의 한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태양의 카르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과연 이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른이 왜 태양의 카르텔이냐면요. 베네수엘라 군 장성들 계급장에 있는 이 태양 문양에서 따온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 최고위층이 직접 마약 밀매를 지휘하는 거대한 범죄 기업이라는 거죠. 국가의 핵심 기관이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멕시코 카르텔처럼 딱 짜인 피라미드 조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권력자들이 저마다 마약 밀매상이랑 손잡고 한몫 챙기는 뭐랄까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부패 시스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 부패 시스템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이 지목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마두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영부인, 내무장관, 전 부통령, 군사정보국장까지 말 그대로 정권의 핵심부가 통째로 연루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혐의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약국을 상대로 어떤 초강수를 뒀는지 한번 보시죠. 최대 압박 캠페인, 이름부터가 살벌하죠?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정권 교체였습니다. 경제 제재는 기본이고요. 군사적인 위협까지 동원해서 아주 그냥 마두로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무려 4,500명, 그것도 미 해병대까지 포함해서요. 이 병력이 베네수엘라 바로 코앞인 카리브해에 쫙 깔렸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었죠. 우린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압박 수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경제 제재로 시작했다가 마두로를 아예 범죄자로 기소해버리고 그러다 군함까지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쇠기를 박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딱 지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군이 실제로 마약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배에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마약 단속이 아니죠. 거의 전쟁에 가까운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이 두 행정부의 전략, 정말 180도 다릅니다. 트럼프는 최대 압박으로 어떻게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바이든은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강압보다는 협상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강경책만으로는 마두로를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재를 좀 풀어주는 당근을 주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선거라도 치르게 하자. 채찍 대신 당근을 꺼내든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정치 게임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치른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790만 명. 이게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베네수엘라 사람들 숫자입니다. 시리아 난민보다도 많아요.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주 위기 중 하나죠. 그리고 이 엄청난 난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향하면서 트럼프에게는 마두로를 공격할 또 하나의 강력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숫자들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불과 7년 만에 경제가 무려 80%나 쪼그라들었고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의료 시스템은 붕괴됐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 모든 비극이 결국 거대한 이민 행렬이 되어서 미국 국경으로 밀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마두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미국의 국경 문제를 일으키는,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자,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식 최대 압박과 바이든식 외교적 해법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를 마약 국가로 규정하고 시작된 이 위험한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